시장이 하락할 때는 모든 종목이 전 종목이 정말 오르지 못할 것처럼 같이 빠지죠. 그런데 반등이 나올 때 보니까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기존의 주도주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종목으로 분산을 하는 것보단 저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도 풍부해진 ETF 상품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ETF 상품 두 종은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느 때보다 힘을 내야 되는데 참 힘이 안 나는 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식을 꽤 오래 해보니까 이렇게 좀 처질 때, 고민이 많을 때, 공포감이 극에 달할 때 뭔가 하는 투자자와 하지 않고 그냥 받아내는 투자자들의 향후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계좌의 변화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한 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 본다면 오늘 가장 확률 높은 해지 혹은 커버에 대한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을 계속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반도체를 혹은 전력 인프라를 정말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강조를 좀 많이 드려왔던 상황. 이게 주도주라는 게 상승할 때도 피부에 와닿지만 하락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사실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프레임, 그 내부적으로는 결국엔 전 세계 시장이 쉬어가야 할 때 쉬어가는 과정, 이게 겹쳐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조정의 폭이 좀 크죠. 지금 화면은 5월 20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순위를 이렇게 나란히 내려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갑작스럽게 이제 삼성전기가 굉장히 좋은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제외하면 어때요? 조정이 굉장히 깊죠. 잘 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마이너스가 큰 게 아니라 순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시장의 패턴 중에 하나.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일부 몇 종목을 제외하고선 순위별로 쭉 보면 어때요? 오히려 순위가 높을수록 하락률이 큰 게 아니라 순위가 낮을수록 하락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자르고 그리고 새롭게 매수한다 했었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오늘 반도체 쪽이 조정이 받고 광통신 쪽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를 줄이고 광통신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번 주에 이번에 겪는 조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하신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예측할 수도 있고 예측 불가할 수도 있고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조정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서 자르고 지금 조정을 이겨내는 쪽으로 움직일 거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 시장의 하락 요인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여러분 어때요? 고점 대비 많이 안 밀렸어요. 마치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7에서 8% 빠졌습니다. 올라온 건 어때요? 5만 원, 6만 원대부터 25만 원, 27만 원까지 5배 올라왔고 여기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특별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수급적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조정입니다.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폭.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어때요? 올라갈 땐 덜 올랐고 빠질 때는 누구보다 더 빨리 빠지고 그리고 장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올 때도 느껴지실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떨어지는 폭도 적고 반등이 나올 땐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오는데 내 종목은 떨어질 때는 1순위, 올라올 때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다는 것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그리고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건, 이럴 때 지수 ETF를 추종을 하면서 변화의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코스피를 혹은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걸 정리함과 동시에 무엇을 사야 지수 회복 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계좌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 계좌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죠. 자, 요새는 워낙 HTS, MTS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를 통해서 해당 상품의 구성 종목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가지고 왔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전체 100% 중에 지금 IT가 58에서 62%, 그러니까 60% 차지하고 있고요. 금융이 12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운송장비,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 현대차가 8에서 11% 정도 들어가 있다. 코스피라고 불리우고, 코스피 레버리지라고 불리우고, 안에 내용을 보면 전기전자 IT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전기전자 IT가 꽤 많다. 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가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35%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약 20% 정도 되고 2차전지가 10% 정도 됩니다. 2차전지의 비중이 많이 감소를 했죠. 코덱스 레버리지가 어떤 상품이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어떤 상품인지를 알았으니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에 반도체가 아닌 종목군들을 줄이신다면 그 종목군들을 줄이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왜? 지수가 하락할 땐 다 같이 내려앉아요. 그런데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어때요? 기존의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그간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축만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주, 지수 반등 시에 그걸 추매를 해놨는데 반등하지 못한다면 포모 현상은 더 극심해질 것이고 반등 타이밍을 잘못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 매매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르고 테마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식을 꽤 오래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르고 테마주로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자르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력을 더 높여서 코덱스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 게 지수 회복 시에, 주도주의 회복 시에 여러분들 계좌가 그 흐름과 그 속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스피 종목을 줄이고 나서 뭘 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막 성행을 하죠. 그걸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2% 3%대 하락하는 날 올라가는 종목은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는 날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거나 2차전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종목을 비중을 줄이시는 분들은 저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내가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추가 매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쉽죠. 손절 못할 겁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50% 지금 순식간에 그렇게 이미 계좌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금리 인상 시기에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처럼 장기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산업은 굉장히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중간에 보시면 뭐가 있죠? 여기 반도체 IT. 그러니까 반도체 IT로 너무 집중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을 만약 덜어내고 다른 쪽을 생각하신다면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로 우선 지수가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도 회복해야 되거든요. 가장 최악의 수는 뭐냐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회복할 때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뤄봤습니다. 제가 아마 주도주의 창을 통해서 개별 섹터에
그 중에서 가장 그 주에 탑 티어를 항상 뽑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자료, 좋은 정보를 준비해서 이야기 드린다 한들 여러분들은 아마 오전에 9시 딱 땡 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려 계신 종목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그 중에서 반도체 IT가 굉장히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수 회복 시에 회복력을 저는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야기 드린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다음 주가 되면 주식정음 5월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4월 달도 굉장히 힘들었죠. 5월 달, 6월 달, 7월 달 앞으로 더 굉장히 많은 변수를 포함해서 종목 고르는 게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목군들을 최대한 추려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진행하는 주식정음 온라인 콘서트와 함께 장중 여러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카카오톡방은 반드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하락장 다음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피곤하실 거고 무서우실 거고 걱정도 될 거고요.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저희 경제창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을 걱정을 최대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더 활기차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